기적을 일으키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은 이 장의 첫 머리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과대평가하고 10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과소평가한다는 말을 이미 읽었다. 정말로 많은 것을 바꾸려면 이미 말한 5단계 전체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시간이 걸린다. 경우에 따라선 한동안 아무 발전이 없기도 하다. 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 대나무는 이 과정을 극적으로 잘 보여준다. 대나무를 키우는 한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준 다음 잘 덮어준다. 씨는 4년 동안 그 자리에 잠들어 있다. 매일 아침 농부는 씨에 물을 준다. 4년을 하루같이 말이다. 4년이 다 지나갈 무렵 드디어 씨는 땅을 뚫고 올라온다. 그리고는 90일 만에 20m가 자란다. 4년 동안 농부는 싹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그는 믿음을 갖고 꾸준히 물을 준다. 오랜 기간을 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 용기를 잃지 않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5단계의 변화를 동시에 시도하는 것 이상 큰 용기는 없다. 리스크 없이는 기적도 없다. 7년 안에 부자가 되려면 리스크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당신에게 리스크란 무엇인가? 어느 유명한 투사가 말했다. 겁이 없어서 황소와 싸운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겁이 나서 황소와 싸우지 않는다면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겁이 나는데도 황소와 싸우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어느 돈 많은 사람도 이런 말을 했다. 내게 큰 성공을 가져다 주었던 모든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두려웠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일은 당신에게 왜소한 일이라는 뜻이다. 첫 장에서 우리는 큰 일을 이루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큰 일이란 무엇인가? 아마도 당신은 자신은 쉽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놀라는 일을 해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자신은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며 힘들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대다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을 한 적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기보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다음 글을 자세히 읽고 자신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하는 것도 때론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단지 더 친근하게 보일 뿐 절대 더 안전한 것이 아니다. 인생은 게임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이 세상에 확실한 안전이란 없다. 단지 기회가 있을 뿐이다. 모든 일을 신속히 처리해라. 어차피 성공을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할 순 없다. 절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밖에 없다. 테오도어 루즈벨트. 확실성의 고통은 고통의 확실성보다 훨씬 강력하다. 모든 계획에는 리스크와 그 대가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편안함을 쫓는 장기적인 위험과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존 F 케네디.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리스크를 감수해라. 그런다고 맨 땅에 넘어지지 않는다. 다니엘 S. 페냐. 무언가 바뀌기를 바란다면 먼저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 모든 변화는 위험을 뜻한다. 왜냐하면 변화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발전은 안전지대 밖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의 스승 가운데 한 분은 항상 이렇게 강조했다. 안전지대를 떠나게. 문제 하나가 해결되거든 곧장 더 크고 새로운 문제에 뛰어들게. 당신은 이 책에서 이자만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재산을 20년 안에 모으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7년 안에 이룰 수도 있다. 기적은 변화가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 그러려면 당신은
안전지대를 떠나 위험의 몸을 내맡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행운도 필요하다. 행운은 우연이 아니다. 사람은 많은 행운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이 행운일까? 먼저 무엇이 행운인지 아닌지를 말해보겠다. 행운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덩이 같은 것이 아니다. 프랭크 시네트라는 하룻밤 사이에 스타가 되었다. 텔레비전 생방송 출연 한 번으로 온 나라에 이름을 알렸다. 그가 이날 밤 거머쥔 믿기 어려운 행운을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선 나는 이 밤에 한잠도 자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이 밤을 위해 10년을 준비했다. 프로골퍼 버나드 레인저가 친 공이 한 번은 나무를 향해 날아갔다. 공은 떨어지질 않고 높은 가지에 끼어버렸다. 경기는 이제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레인저는 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에 걸터 앉아 공을 쳐냈다. 공은 그린 가운데 제대로 떨어졌고 레인저는 그 대회에서 우승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 레인저 씨, 오늘 운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레인저가 대답했다. 예, 저는 이미 오늘 운이 좋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할수록 점점 운이 좋아지니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엄청난 행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로 난데없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꾸준히 준비한 결과일 뿐일 경우가 많다. 행운은 기회로 찾아온다. 우리 주변에는 소위 돈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행운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것이 비슷비슷한 준비 과정을 거쳐 얻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절약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으며 기회가 오면 그것을 바로 잡는 법도 터득하고 있다. 행운은 누구에게나 기회의 형태로 찾아온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행운이 찾아와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다. 기회를 알아볼 줄 모르기 때문이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어렵게 찾아온 기회도 그냥 흘려버린다.